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5월 24일 토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올 4주차 금요경마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불만족스러워요. 3경주까지는 제주에서 좋은 배당도 승부로 잡아들였고 나쁘지 않았는데 4경주 이후로는 적중이 안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 하루였고요. 자, 토요경마는 일단 다적중이 좀 나와줄 것 같아요. 일요경마는 대상경주 포함해서 혼전구도가 좀 있습니다만 토요경마는 축이 서 있고 압축이 되는 흐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수를 아주 크게 목표로 잡는 것보다는 한 중배당을 목표로 잡고 풀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중저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부처입니다. 1, 2라운드 자금을 좀 불리겠고요. 6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1, 2경주 연타석으로 자금을 좀 불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압축되는 흐름이죠. 그러면 스링스타, 나우런터, 스마트 A1 훈련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 A1 같은 경우에 출전이 좀 공백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백 사유가 개인대염입니다. 인대염이에요. 이 인대염은 질병 내용이 상당히 안 좋아요. 경주마했던 경주력에 좀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치료가 조기에 잘 되고 재활이 잘 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치료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 인대염이 발생하면 기본 6개월은 쉬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후유증도 크지 않고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A1은 지금 인대염의 어떤 여파로 인해서 훈련 강도를 아주 강하게는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등이 스마트 A1이 좀 불안한 이유가 되겠다 라는 판단이에요. 전적표를 한번 볼까요? (1월달에) 이제 입상을 했었죠. 이마필도 지난해 데뷔를 했다가 쉬어서 공백 거치고 나와서 바로 좋은 그림을 보였는데 현장 상태까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출발 지점 안고 있고 빼기는 무섭고 안고 가자니 질병 공백 사유가 안 좋고 스마트 A1은 조금은 공략할 때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맛은 있는데 쉽게 먹기 힘들거든요. 나우런터가 직전 순위를 끌어올렸죠. 근데 이 마필이 확 올라오는 맛은 없어요. 잔잔한 느낌. 훈련 과정에서도 체형도 크고 주폭도 크고 잘생겼다. 근데 이 스피드, 폭발력 이런 건 아직 좀 부족합니다. 문세영 기수의 힘으로 밀고 나가서 자리를 잡고 직선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매력은 좀 떨어진다 라는 판단이에요. 선행을 나설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도 아니고요. 여기에 머니퍼 시즌이
1경주의 복병 역할을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복병은 트리플 8m. 훈련이 좋아요. 마필이 물고 튀는 맛도 있고 발사하는 게 상당히 간결합니다. 체형이 큰데도 불구하고 가지런한 발놀림을 보여주면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성장이 아주 빠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스링스타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순발력과 스피드. 근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 데뷔전 입상은 1번 게이트에서 냈거든요. 선두권을 너무나도 편하게 공략하면서. 근데 이번에 스마트 A1이 안쪽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번 11번 두 마필이 선두권에서 빡치게 할 건 요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전개로 보여집니다. 자, 첫 경주 뭐 마필들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 훈련 통해서 느낌이 좋았던 마필, 인기 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 있어요. 요 마필을 중심으로 1경주를 붙어볼 예정입니다. 뭐 질병이 있었거나 또는 전개가 꼬이는 마필들은 뒤로 살짝 돌려놓고 힘을 실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경주 첫 번째 선택으로 가져갑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400 열대 마필이 출격하는 이경주 두 번째 선택, 자금을 좀 불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이번 경주 그래프 보시면은 인기 1위마가 그래프가 그렇게 확 뛰어난 모습은 아니죠. 좀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딱 보면은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전력 격차가 아주 미세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전력 격차가 크지 않아요. 결국 이런 경주에서는 사소한 전개 미스, 또는 뭐 운, 스타트, 삐끗, 뭐 잘하느냐 삐끗하느냐, 이런 아주 조그마한 요인 하나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새벽 훈련 시에 눈길을 끌었던 마필, 그리고 이번 경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갈고 닦고 준비를 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공마필을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물론 공마필의 훈련을 잘 관찰했기 때문에 훈련 의지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노려야죠. 그럼 노려야 됩니다. 이번 경주 역시 기대치가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붉은 태양, 세인트 위너, 말쓰고, 레이저런,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자, 이 말쓰고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좀 아픈 마필이에요. 이날 3위를 왔을 때만 해도 뭐 삼복 또는 복연까지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뭐 승부 잘해줬다, 2위를 못 온 건 아쉬웠지만은 당시 이제 3을 놓고 승부했거든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않았을 때. 근데 바로 이어진 경주에서 졸전
두 번 다 선행을 못 갔어요. 이번 경주를 딱 보니까 한쪽에 레이저런 빠르지 않아. 과선보스 빠르지 않아. 거센지존 빠르지 않아. 말쓰고가 이번엔 선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외곽에 빠른 마필이 있느냐. 황미르, 블루드래곤, 세인트 위너가 그나마 뭐 순발력이 조금 있고요. 덧스푼, 붉은 태양, 몬탁 선샤인 없어요. 말쓰고의 선행을 방해할 마필이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선행 버티기, 선행 찬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두 번을 이렇게 내리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선행을 해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훈련은 여전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도 전개가 나와주는데 능력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뭐 세인트 위너나 붉은 태양이 좋습니다만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말쓰고를 주목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경주는 말쓰고 단독 선행 기회를 맞이한 말쓰고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솔레어 직전경주 제가 아주 자신있게 놓고 때려들었죠. 축으로 이 솔레어 그 전 경주부터 제가 노렸고요. (3위) 왔을 때 별로 주목받지 않았어요. 근데 상태 올라왔다. 노리자. 밥맛인 차 패배입니다. 이날도 눈물을 좀 흘렸는데 사실상 이날도 절반의 성공이에요. 배당 매력이 없어요. 적중은 했지만 솔레어 근데 훈련 시에 잘 잡아낸 마필치고는 영양가가 너무 없습니다. 이날 능력만 드러내고 못 들어오는 바람에 인기 끌고 영양가 쫙 빠졌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가는 없어요. 상태나 그러면 짱짱합니다. 경주거리가 1200에서 1300으로 늘어났다? 유리하죠. 힘쓰는 구간이 길어요. 이 마필은. 그동안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폐활량이 상당히 좋은 스타일입니다. 경주거리 늘어나면 더 좋다는 거죠. 뭐 또 다른 인기와 퍼니탭, 댄싱 강자, 요런 마필들의 싸움이 전망됩니다. 일단 퍼니탭 같은 경우에는 공백은 있지만 지금 뭐 상태는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경쾌하고 투지 넘치는 모습이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보면 의지도 듬뿍 깃들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훈련하는 내용이 일단 뭐 이번 주 바로 해보겠다라는 훈련이에요. 여기에 또 문세영 기수 안장이면 그래서 그래프 좋은 마필들이 돋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수? 글쎄요. 퍼니탭, 댄싱 강자, 라운 니진스키, 배당 있겠습니까? 배당 없는 두 마필 정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성식을 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4라운드는 제 배당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5라운드입니다. 5등급 1200 9대 마필
단출합니다. 이번 경주 메인 앞두고 힘을 한번 실어드리는 승부처예요. 자, 문세영의 노프라블럼 우승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그림돌이 될 게 없어요. 노프라블럼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우억수로, 로열 플러스, 매니샤크, 원평강자, 그 외의 마필들은 아예 그래프가 전혀 찍히지 않죠. 백판이죠. 노프라블럼 놓고 여기서 압축 추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유력한 한두를 훈련을 통해서 출연했습니다. 메인을 앞두고 전반부의 자금을 좀 불려놓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먹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판 중에 한두, 백판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마필들 가운데 한두 안고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6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8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단촐합니다. 8두. 이게 지금 6경주하고 7경주가 분할돼서 그래요. 분할되면서 톡톡하게 이득을 본 마필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개이득이라 그러죠. 분할되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을 마필이에요. 근데 분할이 되면서 개이득, 이득을 톡톡하게 얻은 마필, 그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드래곤 킹덤이 57.5에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편성도 강하지 않고, 뭐 드래곤 킹덤의 직전 경주력이라면 57.5, 뭐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러한 중량입니다. 파워 에치드 또한 현등급 강마들과 경험도 많고 이런 편성 만나기 쉽지 않죠. 뭐 고개 끄덕여집니다. 근데 이 마필들 믿을 수 있느냐? 57의 파워 에치드, 57.5의 드래곤 킹덤. 놓고 때릴 마필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개이득본 마필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마필 놓고 이번 경주를 풀어갈 겁니다. 6라운드 분할 편성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볼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6경주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7라운드 혼합 4등급 14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창창 삭스 볼린. 그냥 뭐 기승기수 딱 지워놓고 마필 이름만 딱 보니까 창창 삭스 볼린, 창창 삭스가 좋긴 한데 볼린이 1400이야? 그러면 볼린이 여기서 이길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기술을 지어놓고 보면. 근데 기술을 딱 열고 보니까 김성현, 문세영이에요. 여기로 추가 확 기울죠. 이번 쪽으로 추가 확 기웁니다.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요. 근데 이 기울었던 추가 다시 평평해지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선행마가 없어요.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7라운드 전족표 한번 볼까요? 이 정도면 되려나요? 자, 터치참 거의 뭐 깡바닥 추입이죠. 창창삭스 비슷합니다. 거의 깡바닥 추입이에요. 1, 2번 블루넬로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거의 깡바닥 추입입니다. 여기서는 1번 게이트 달고 조금 빨리 붙었어요. 블랙건은 간혹 이제 기습을 해요. 기습하는데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스피드로 밀고 나오는 마필이지 순발력으로 밀고 나오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필도 최근 보면 레이스를 다 그냥 바닥에서 풀어갑니다. 후미에서 그 센 폭주 작전 구사 능력이 조금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초반이 13초 7까지 나오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전개 추입 전개를 계속해서 해왔던 마필입니다. 하이칸, 썸포레, 힐링헤이븐 앞에 갈 수 있는 마필 딱 찾아보니까 앞에 갈 마필 8번 볼린이라 이겁니다. 볼린 마필의 사이즈 안 밀려. 기수의 지명도에서는 밀려. 근데 전개에서 유리한 이점이 있어. 이렇게 딱 따져보니까 이거 충마 선정을 2번으로 해야 될지 8번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좀 생깁니다. 원래는 딱 편성 보는 순간 그냥 2번인데 자세하게 들여다볼수록 이건 2번 8번을 동일선상에서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 또는 공략의 메리트라 그러죠. 한마디로 매력적인 공략 대상 이보다는 8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기 1, 2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볼리는 성현이라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상당히 여건이 좋다. 만만하게 볼 마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7경주는 창창삭스보다는 볼린의 체크를 해드립니다.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6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용비태양 한강글로리 지난번에 두 마필이 맞붙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강글로리가 안쪽 게이트였고 용비태양이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두 마필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안쪽에 있던 한강글로리가 선행을 갔어요. 용비태양 선입 따라가서 용비태양은 뭐 직선주로 밋밋, 한강글로리는 종반까지 끈끈한 걸음을 보이면서 입상. 이번에는 포지션이 바뀌었죠. 더군다나 이번엔 1600입니다. 1600. 1600에서 5번 게이트, 7번 게이트 이 차이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순발력이 좋았던 두 마필이 격돌한다면 용비태양이 한강글로리보다 순발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러면은 선행 갈 수 있어요. 5번과 7번의 격차면 1600에서 문제는 이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안쪽에서 오스틴 리더, 리멤버 게인, 레전드 선 요런 마필들이 치고 나가지 말한 법이 없어요. 순발력이 다 괜찮은 마필들이거든요. 또 용비태양이 과연 이 마필들이 보내주겠느냐. 잠잠하게 따라가면서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용비태양을 보내놓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두가 기습적으로 치고 나가서 용비태양에게 고춧가루를 확 뿌리느냐, 요 정도의 어떤 뭐 전개를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용비태양이 일단은 가장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한강글로리가 따라가도 선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1강 1중으로 일단 보고요. 도전 세력 가운데 리멤버 게임, 레전드 선, 블러드 마운틴 요 정도에서 추려가지고 압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용비 태양의 우세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9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7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그냥 대부분 9두네요. 분할된 경주를 빼고라도 정말 이 마필 수급 심각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플레이밍 워, 블루피오라 두 마필의 기량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블루피오라가 56입니다. 안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극복하기 쉽지 않은 56 중량. 만약 이번 경주가 뭐 암수 구별 없는 경주였다면 블루피오라는 일단 지우고 시작했겠죠. 안말 경주예요. 안말 한정 경주. 안말 한정 경주라면 뭐 56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레이스 편성을 살펴봤더니 딱히 강마가 없어요. 드러난 전력상 3파전 구도, 변수가 있다면 단독 선행, 요정도. 이번 경주는 정리가 간단합니다. 2번, 5번, 6번 싸움에 선행 가능한 3번 요정도만 변수로 보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정리 가능합니다. 축 세우고 압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10라운드입니다. 2등급 20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자, 매직 포션이 뭐 최근 기세가 워낙 좋아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매직 포션 2000m도 충분히 뛰어줄 수 있는 자질로 판단되고요. 관건은 남은 한 자리인데 럭키파티, 맥을데이, 에이스군주, 이스트웨스트, 몬탁챗 그야말로 이 다스투는 백지 한 장 차이에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누가 뚜렷하게 낫다, 이 마필의 기량이 나머지 마필보다 앞서 있다, 요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직전 경주 뛰었던 기세, 성적 요런 것들이 지금 이 그래프를 좌우할 정도로 나머지 직전 경주였던 성적 요런 걸 빼면 거의 동급으로 보면 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순수하게 이 마필들은 훈련만 판단하면 거의 맞아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직전 뛴 결과 관계없이 훈련 시에 누가 좋고 나쁘다만 판단이 되면 거의 맞아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딱 훈련 때 좋았던 마필 넣고 승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경주 훈련 우수마 노리고 정리했습니다. 자, 토요 10개 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허전한 편성이 많아요. 아홉두의 어떤 그런 위주들이 마필들이 많고 또 축이 서 있는 경주가 많고 압축이 되는 레이스가 많아요. 토요 경마는 좀 다적중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와중에 노릴 경주, 배당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 경주를 선택해서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중저배당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하루를 풀어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내일 도움되는 내용 들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